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카예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공하는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삶은 두 문화 속에서 자랐죠.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미국인이어서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접하면서 자랐어요. 어떤 날엔 김치와 밥을 먹고 또 어떤 날엔 피자와 감자튀김을 먹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할로윈 때는 분장을 하고 즐거워하곤 했죠. 이렇게 두 문화가 섞여 있는 건 제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가 진짜로 열정을 느꼈던 건 바로 언어, 특히 한국어였어요. 한국어의 각 단어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단어들을 통해 거리를 초월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단지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 아침 저는 랭스턴 교수님의 수업에 들어갔어요.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갔지만 교수님은 그날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류에 대해 말씀하셨죠. 한류는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저는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흥분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로 통하는 창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한국 드라마와 K-팝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문화를 알아가고 싶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자막 없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거나 드라마 대사를 알아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2023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만 약 180만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친구들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게는 익숙한 한국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가끔 균형을 잡기 힘들었던 제 정체성이 이제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때 갑자기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바로 제 친구 제임스였어요. 제임스는 항상 뭔가 할 말이 있었고 종종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는 의자에 기대며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어요. 한류도 결국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결국은 시들해질 거야. 그의 말에 제 속이 뒤틀렸어요. 마치 한국 문화를 그냥 유행처럼 여기며 가볍게 넘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에게는 한국 문화가 단지 일시적인 유행, 금방 사라질 패션 같은 것에 불과한 듯 했어요.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굳어버렸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제임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말이 그렇게 신경 쓰였을까요? 그가 엄마가 자라온 저의 한국 문화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일까요? 저는 한류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한국 문화를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단순히 유행으로 여기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지만 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천천히 기숙사로 걸어가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렸을 때 저는 두 세계에서 다소 외부인 같은 느낌을 받았죠. 미국에선 한국인 엄마를 둔 소녀였고 한국에 가면 미국인 아빠를 둔 소녀였으니까요. 양쪽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웠지만 제가 완전히 속한 곳이 어딘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랭스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팝송이나 드라마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존경하고 이해하고 싶은 문화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걸 통해 저 역시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뉴욕의 도시 불빛을 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은 정말 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조금 허전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게는 어느 정도 닮아 보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친숙하면서도 낯선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들의 열정을 알면 저도 제 문화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를 향한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질문에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혹은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됐든 저는 이 여정이 제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랭스턴 교수님의 수업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제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부름이었어요. 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흥분과 불확실함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자에 앉아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제임스의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무겁고 싸늘하게 남아있더군요. 한편으론 그의 말을 무시하고 쿨하게 넘겨버리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은 주먹을 쥐었고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 짜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몇 년 전 서울에서 온 제 친구 혜정이가 침묵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제임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력한 힘이지. 혜정이는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이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그저 오락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희망의 등대이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다가가는 무언가야. 잠시 동안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혜정이의 말 속에 담긴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렸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젓더니 반쯤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렸어요. 그래, 그렇겠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여전히 하나의 유행일 뿐이야. 사람들은 금방 지나가는 이런 문화적 유행은 언젠가 다 잊어버려. 제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 평범하고 확신에 찬 느낌이었어요. 그에게는 혜정이, 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한국 문화가 단지 짧은 유행처럼 느껴졌고 마치 금방 잊혀질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촌부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제임스의 의견에 동의해. 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랭스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이후 그가 제임스 편을 들 줄은 몰랐거든요. 촌부리는 잠시 시선을 떨구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고 이어서 말했어요. 태국에서는 예전만큼 한국 열풍이 뜨겁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 기회를 위해 영어에 더 집중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아. 그는 잠시 멈추더니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게다가 최근 정치적 긴장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온정도 예전 같지 않지. 그의 말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교실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임스처럼 가볍게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었지만 그의 관점은 복잡했고 실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태국에서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겪는 현실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게 분명했어요. 교실 안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찬 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대중문화나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도 끼어들어 제임스와 촌부리에게 한국 문화가 그저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건 저의 뿌리였고 어머니의 언어였으며 제가 집에서 듣고 자란 노래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서울에서 전화로 들려주신 이야기였고 저에게는 훨씬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연결고리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랭스턴 교수님이 창가에 서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는 걸 봤어요. 그는 교차된 팔을 풀지 않은 채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토론을 중단시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 감정과 생각을 풀어가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불편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길 원하셨죠.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이 혜정이의 말에 동의하는 모습, 약간 혼란스러운 얼굴, 그리고 제임스처럼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한국 문화를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건 이해해요. 저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목소리가 커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히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무언가예요. 나를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그건 단지 오락이 아니에요. 제 뿌리, 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게 한류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한국에 관한 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제가 말을 마친 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묵혀뒀던 무언가를 마침내 말해낸 것 같은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혜정이를 보니 그녀가 작은 미소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해해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냉담해 보였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힐끗 보더니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너에겐 그렇겠지, 베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오락거리에 불과해.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다시 랭스턴 교수님을 보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른 관점의 충돌을 잘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눈빛에서 조용한 격려를 느꼈어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라는, 비록 쉽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라는 뜻처럼 느껴졌죠. 나머지 수업은 다소 조용하고 사려 깊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떠나면서도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번 대화가 답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긴 것 같았지만 어쩌면 그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르죠. 이건 단순히 옳은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교실을 나오며 발견의 길은 항상 명확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긴장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기에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스턴 교수님의 사려 깊은 시선을 떠올리며 두 문화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토론은 점점 더 격해졌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쟁을 이어갔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혜정은 열정에 가득 찬 얼굴로 빠르게 말을 이어갔고 촌부리는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들의 말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과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한국 문화가 어떤 이에게는 강렬한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이에게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감정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자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죠. 당시 한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추운 겨울 작은 집에서 얇은 이불 아래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날을 꿈꾸던 그 시절을 슬프지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어려움이 어머니의 마음에 단단한 회복력을 더했다고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제게 나누어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셨어요. 비록 제가 그 부분에서 때때로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꼈을 때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문화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겨진다는 걸 깨닫게 되니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아프더라고요. 마치 어머니의 한국과 제가 직면한 현실 사이에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유산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불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임스나 촌부리에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물결, 다른 문화적 유행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죠. 잠시 동안 교실은 드문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나서 혜정은 자신감에 차있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어려웠던 시절 완전히 길을 잃고 혼자라고 느꼈을 때 한국 드라마가 자신에게 위안이 되고 탈출구가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한국 문화는 단지 오락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줄이자 희망의 원천이에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서 회복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그 말이 끝난 후 교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혜정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은 교실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심지어 제임스도 잠시 멍해졌고 늘 회의적이던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촌부리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으로 혜정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자신을 드러낸 용기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이 논의가 단순히 대중문화나 인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에 관한 거였죠. 교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각자 혜정의 말을 곱씹는 듯 했어요. 말로 표현하진 못했지만 우리 사이에 묘한 연결감이 형성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어디에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를 형성하는 이야기와 전통에서 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요. 저는 혜정의 말이 제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표현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 자부심과 슬픔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에 잠겼어요. 자부심은 저의 유산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왔고 슬픔은 모든 이가 이를 같은 눈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현실에서 왔죠. 랭스턴 교수님이 우리를 지켜보던 중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혜정 나눠줘서 고마워요.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보여준 건 문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지탱해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록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진 않더라도 말이죠. 교실을 둘러보며 부드럽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현실, 각자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서로 연결되고 때로는 충돌하죠. 하지만 학습의 일환은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관점이 가진 진실과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게 깊이 와 닿았어요. 우리 각자는 사람과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아 각자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저에게 한국 문화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 그리고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 속에 녹아 있어요. 하지만 촌부리에게 그 문화는 점차 희미해진 관심, 새로운 우선순위와 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교실을 떠날 준비를 하며 묘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대화는 아마도 수업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았지만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는 하루나 단 한 번의 논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복잡하고 겹겹이 쌓여 있으며 때로는 모순되기도 해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문화를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르죠. 문화는 살아 숨쉬며 이를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심지어 오해하는 각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변해가니까요. 교실을 나서며 다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제게 심어주신 회복력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들과 기억들은 제 일부였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것은 항상 제 일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조그만 평온을 느꼈어요. 혼란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강인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저만의 균열된 현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죠. 아직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배워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토론이 잦아들자 랭스턴 교수님이 교실 앞에 섰어요. 그의 차분한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끌었죠.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고요 속에서 무게감 있는 말을 준비하는 듯 잠시 머물렀어요. 문화란 그가 나지막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물과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흐르며 그 주변의 지형 정치적 사건, 경제적 변화, 개인의 경험에 의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죠. 우리는 결코 문화를 소유할 수 없고 제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교수님의 말은 문화가 소유되거나 정확히 정의될 수 없는 자유롭게 흐르는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강물처럼 시간을 따라 스스로 모습을 바꾸며 많은 사람의 삶을 수없이 건드리는 존재. 어떤 이들은 그 강물을 품에 안고 또 다른 이들은 멀리 흘러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문화와의 만남은 각자에게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더해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정리하며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문화는 강물이라는 비유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혜정과 조용히 몇몇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촌부리를 바라봤어요. 오늘의 대화, 이 긴장과 진솔함이 섞인 순간들은 그들 각각의 마음속 강물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 모두에게 긴 여운을 남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 바람이 차가운 교실 밖으로 나서며 문득 제 자신이 이 강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한국 문화는 항상 제게 자부심과 정체성의 근원이었지만 오늘은 그 이상으로 다가왔어요. 이 문화가 제 자신만의 자산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가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있었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혜정의 여정, 태국에서의 촌부리의 삶, 그리고 회의적인 제임스의 관점까지도 모두 그 강물의 일부였던 거죠. 이 여러 시각들이 모여 한국 문화가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복잡하고도 진화하는 초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시작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문화는 단지 제 유산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 회의, 무관심이라는 감정의 혼합이 그 가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복잡하고도 다채로운 모습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고 저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죠. 그동안 저는 제 삶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두 정체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조용한 갈등을 겪으면서요. 그러나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양면성은 짐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차이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진 거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맑은 깨달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모든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하나의 틀에 꼭 맞추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안에 두세 개의 강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낯선 관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걸음이 이어질수록 제 안에 조용한 확신과 목적의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간적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저는 사람마다 다른 정체성을 기뻐하며 동시에 공통점을 찾아가는 미래를 꿈꾸고 싶어요.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인간성을 인식하며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요. 조용하고 깊은 생각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길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나 그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그 문화가 영감을 준 세상,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계 공동체를 포용하는 일이니까요. 새로운 희망과 잔잔한 자신감을 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